네, 2011년 9급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x1, x2가 나오고 y가 나온 다음에 회귀 분석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독립 변수가 두 개잖아. 여러 개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얘는 뭐야? 다중 회귀 분석이라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밑에 봤더니 뭘 줬어? 분산 분석표를 줬죠.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로는 뭐 하는 거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는 뭘 줬어? T 검정표를 줬죠. 회귀 분석에서 T 검정표로는 뭐 하는 거야?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얘네 둘이 뭐해? 같은데 다중회귀 분석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빈칸 채우라는 게 없이 빈칸들을 다 채워서 알려주잖아. 그 다음에 해석만 해보라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판단을 하면은 유의 수준 5%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니, 회귀 모형이 유의하냐 안 하냐를 알아보라니까 뭘 봐야 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인 요 분산 분석표를 봐야죠. 유의하냐 안 하냐, 그쵸? 가설 검정을 해보라는 건 뭘 보면 돼? 유의 확률 P값을 봐주면 되죠. P값이 지금 몇이야? 0.002잖아. 근데 유의 수준이 지금 뭐야? 0.05잖아. P값이 더 뭐해? 작죠. 작으면 뭐야? 기각이라고. 회귀 분석에서 기각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유의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그렇죠? 기각이 유의하다라고. 그냥 동의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다라는 설명 맞게 되죠. 2번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값의 개수는 5개니 자료의 개수 어디 봐야 돼? 자유도 봐줘야죠. 자유도가 지금 몇이야? 5잖아. 총 자유도가 지금 5라고. 그럼 총 자료의 개수는 몇 개야? 6개였단 소리죠. 그렇죠? 총 자유도는 n-1이니까 총 자유도 SST의 자유도는 뭐라고? n-1인데 그 값이 5니까 자료의 개수는 몇 개는 소리야? 6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뭐에? 틀렸죠. 근데 문제가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였으니까 정답 몇 번? 2번 찍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렇죠? 밑에는 볼 필요도 없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2번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확실히 틀린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그냥 나의 풀이를 믿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3번, 4번도 이제 봐주시면 더 좋죠. 3번 회귀 개수들은 5%에서 다 유의하니 P값을 봐봐. 그렇죠? 회귀 개수 각각이 유의한지 알아봐야 되니까 요 T 검정표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 T 검정표에서 P값을 보니까 다들 0.05보다 뭐해? 다들 작은 값이잖아. 그렇죠? 그럼 다 유의하다? 오케이, 맞다고 볼 수 있고. 자, 추정된 회귀식은 요렇게 쓸 수 있니? 그쵸? 그럼 회귀 개수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건 어디서 보면 돼? T 검정표에 여기 개수 부분에 적혀 있다고. 요 개수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y 햇은 y절편이 39.33이니까 39.33 더하기 x1의 개수가 4.25니까 4.25 x1 더하기 x2는 4.08이니까 4.08 x2 요렇게 적어주시면 뭐야? 그게 바로 회귀 개수들을 추정해서 추정된 회귀식, 적합된 회귀식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얘도 맞는 게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얘는 뭐야? 이렇게 추정 회귀식은 요거입니다 하는 건 뭐라고? 추정이라고. 그래서 얘만 보고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통계량과 요 P값들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검정할 때 쓰는 거라고. 회귀 분석의 검정. 회귀 분석은 두 파트로 돼 있다고. 추정과 뭘로? 검정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추정 회귀식 찾으라 그러면 P값이 몇이든 상관없이 그냥 얘가 추정된 회귀식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고, 회귀 개수가 유의한지 안 하냐 알아보라면 그때 P값 보면 되는데 P값이 예를 들어 0.37이 됐어. 그래서 0.05보다 커. 그럼 X1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검정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된 회귀식 쓸 때는 이게 유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뭐 해줘야 돼? 적어줘야 된다. 그렇죠. 요거를 요런 걸 이용한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역대 기출 문제에서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되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추정과 검정이 있는데 추정 회귀식 찾을 때는 추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가 안 나와 있더라도 추정할 수 있다고. 그렇죠. 뒤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연도별 기출 풀다 보면은 그 문제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분산분석표와 T검정표를 다 주고 이걸 해석해 보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표가 나와 있고 카이 제곱 검정한 다음에 검정 결과를 알아보래. 근데 검정 통계량도 7.91로 알려줬어. 그렇죠? 그럼 이 표는 뭐에? 필요가 없죠. 바로 검정 통계량을 알려줬으니까 바로 그냥 보고 판단해서 검정해주면 되는 거죠. 아, 표가 필요하긴 하네요. 왜냐면 자유도 찾을 때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막 함부로 지우면 안 됐었네. 자유도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밑에 설명 중에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는 누구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기를 봐주시면은 1, 2번은 자유도를 3을 썼고 3, 4번은 자유도를 4를 썼잖아. 근데 지금 범주가 몇 개야? 흰색, 은혜색, 빨간색, 검은색 4개잖아. 그렇죠.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에서 범주가 4개면은 그때 자유도는 뭐야? n-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은 틀렸고, 그렇죠. 3번, 4번은 틀렸고 자유도 3을 쓰는 게 일단은 맞다. 자, 근데 검정 통일한 값이 7.91이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이제? 7.81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7.81보다 크기 때문에까지는 오케이 맞는 거고. 크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카이 제곱 검정은 뭐라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특징 뭐야?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그래서 카이저 공포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가 생겨? 기각력이 생겨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요 기각치보다 뭐 하면은 크면은 무조건 귀무가설 기각이라고. 그렇죠?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카이제곱 검정의 귀무가설은 뭐야? 예를 들어 다시 문제를 읽으면은 네 가지 색상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같다는 귀무가설 있잖아. 그렇죠? 같다가 귀무가설이라고. 대립가설은 뭐에? 귀무가설이 아니다 해서 다르다가 되죠. 무조건 드모인 경우, 같은 경우, 독립인 경우, 똑같은 분포를 따르는 경우 얘네들이 카이제곱 검정에 뭐가 된다? 기무가설이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지금 기각치보다 뭐에 크니까 우린 기무가설 뭐 할 거야? 기각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색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같다가 기무가설이잖아. 근데 그거를 뭐 했으니까 우리가 기각했으니까 같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어줘야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진짜 구해봐라 하면은 조금 계산이 오래 걸리고 실수할 수가 있죠. 근데 요 문제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그렇게까지 계산이 빡세지가 않아서 바로 얘가 뭐 해줬어? 검정 통계량을 구해놨죠. 그렇죠? 그러고서 바로 검정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매우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측 단측 검정이다. 그리고 기무가설은 이미 정해져 있어. 같다. 동질성 검정이면은 두 그룹의 분포가 같다. 독립성 검정이면은 독립이다. 얘네가 이미 귀무가설이라고. 그렇죠? 요거에 반대되는 게 대립가설이다라는 거. 카이제곱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까지 이번 기회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인자의 수준수가 2 이상인 이원 매치 분산 분석에서 교호 작용을 검출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교호 작용을 어느 단원에서 배운다고? 반복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배우죠. 왜? A 인자가 있고 B 인자가 있어. 그룹들이. 요렇게 있는데 교호 작용을 검출하고 싶으면은 두 개의 수준 조합에 해당되는 요 셀에서 그쵸? 요 셀에서 실험을 몇 번? 2번 이상 반복을 해서 그죠? 반복을 해야지만 요 셀에 뭘 구할 수 있다고?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셀들과 다른 수준 조합들과 뭐에 비교해 갖고 교호작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호작용은 어디서 나와? 반복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나오고 왜 여기서 나와? 각 셀에서 각 수준 조합에서 반복을 해야지만 이 수준 조합의 분산을 구해서 교호작용을 검출할 수가 있다. 검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 각 수준의 조합에서 관측값의 개수가 몇 이상이어야 돼? 2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반복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관측값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가 반복이 있다라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 1, 2, 3번은 다 틀린 말이야.
두 개 인자의 수준수가 같아야 돼? 그룹수가 같아야 돼? 그렇지 않잖아. A는 뭐 세 그룹이고 B는 네 그룹이고 뭐 요런 경우에도 분산 분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자가 모두 연속평 변수여야 돼? 오히려 A 그룹에 세 그룹이 있잖아. 그렇죠? 뭐 여기는 뭐 공정이라고 치면 공정에는 A, B, C가 있다. 요렇게 해서 막 분산 분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무슨 변수야? 범주형 변수죠. 오히려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여야지 분산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유도가 10 이상이어야 되니? 아니 세 그룹이면 자유도가 몇이야? 2잖아. 자유도가 또 두 그룹이어서 자유도가 1인 경우도 있잖아. 10일 필요 없죠. 그렇죠? 1이어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1, 2, 3번이 다 틀린 문장이고 특히나 4번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교호작용은 반복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만 검증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수준 조합에서 분산을 구해갖고 얘로 교호작용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각 수준 조합에서 반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측되는 자료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뭐 쉬운 문제죠. 그렇죠? 위에 세 개가 너무나도 틀린 문장들이어서 그렇죠?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근데 밑에 4번이 너무나도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9번 풀겠습니다. 9번 밑에 마지막만 읽으면 합격자 중에서 비전공자일 확률은 하니까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죠.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표를 그리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표를 안 그리고도 내가 그냥 풀 수 있다. 그럼 굳이 표를 그릴 필요까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줄글로 적혀 있으니까 표를 그려서 풀면은 조금 더 편한데 내가 문제를 읽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가 돼서 표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으면 안 그리고 빨리 푸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단원별 풀이 강의를 할 때. 근데 요거는 뭐 11년 9급에 처음으로 나온 조건부 확률 문제니까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응시자 중에서 전공자랑 일단 비전공자가 있어. 그럼 전공자랑 비전공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6대 4래. 그럼 전공자 60명 있고 비전공자 40명 있다라고 내가 임의의 숫자, 요 비율만 맞춰주게 요 숫자를 정해줘도 된다 그랬죠.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차피 분모랑 분자 약분할 거기 때문에 얘를 6대 4니까 6K, 4K 요렇게 쓴다 해도 어차피 요 K가 뭐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약분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숫자 60, 40이라고 적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공자 중에 80%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그럼 불합격한다는 소리네. 그럼 여기 표에 여기 행에는 합격, 불합격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전공자 60명 중에서 80% 그럼 6, 8이 48이잖아. 48명은 합격하고 그럼 몇 명은 불합격한다는 소리야? 12명은 불합격한다는 소리죠. 난 비전공자의 60%가 합격한대. 그럼 4, 6에 24니까 24명이 합격하고 16명은 불합격한다는 소리죠. 표를 채우고 나서 합격자 중에서 그럼 여기가 일단 전체 세상이라고 보고 요 부분을 분모에 적어 주시고 그 중에서 비전공자인 경우 요 경우 있잖아. 얘를 뭐 해주면 된다? 분자에다가 적어서 조건부 확률 구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확률 계산하면 되니까 24로 다 약분해. 그럼 2, 1, 1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좀 더 이제 문제를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하도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어쨌든 합격자만 필요한 거야. 6명 중에서 80%가 합격하니까 6, 8에 48? 오케이. 요만큼이 전공자인데 합격한 사람. 비전공자는 4명인데 그중에 60%니까 4, 6에 24? 오케이. 24가 비전공자인데 합격한 사람. 아, 요만큼이 합격한 사람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적고 그중에서 비전공자 요 부분 말하는 거구나. 24. 요렇게 해서 바로 표를 그리지 않고도 물론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분모에 적은 경우들 중에서 그쵸? 경우들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분자에 적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분자에 적힐 것들, 그렇죠?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항을 여기 뭐 하면 돼? 분자에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분모에 없던 값이 갑자기 분자에 적힐 수는 없어. 그렇죠? 조건부 확률은 이게 요 분모에 있는 세상이 전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분자에 올라간다. 라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주시면 실수를 좀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모집 단위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100만 원이래. 일단 모집단을 알려줬어. 그러고 나서 100명에 대한 표본 평균이 290보다 클 확률은 요거 구하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요렇게 하면 식을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이 확률식을. 표본 평균이 290만 원보다 클 확률은 요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쵸? 그냥 말뜻 그대로 식을 적어주시면 된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Z로 찾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 해야 돼? 표준화해 줘야 되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몇이고 분산이 몇인지 알아줘야 되잖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표본 평균도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르죠. 또는 100명이잖아. 꽤 크잖아. n이 30보다 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얘 당연히 정규 분포 따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두 가지 다 어쨌든 정규 분포 따른다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랑 같죠. 300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다른데 분산이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n이 100이고 시그마 제곱이 뭐야? 모표준 편차가 100이니까 100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줬어.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뭐 할 수 있어? 표준화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표준화해주고 나면은 요 표본 평균 부분이 뭘로 바뀌고 Z로 바뀌고 요 290 부분에 이제 한 번 뭐 해주고 평균 빼주고 300 한 번 빼주시고 그다음 뭘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몇이야? 100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야? 여기다 루트 씌운 놈이기 때문에 10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계산해주면 Z가 요거 마이너스 10이니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면 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봐주시면 된다고.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이란 값이 여기 있을 건데 그 마이너스 1보다 뭐 확률? 클 확률이니까 이 넓이를 구해주란 소리죠. 그리고 이제 단을 봐주면은 Z가 1보다 작을 확률은 0.84. Z가 0.1보다 작을 확률은 0.54래. 근데 어차피 0.1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1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1인 확률 얘를 이용해서 봐줘야죠.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0이 있는데 어딘가에 1이란 값이 있는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0.84래.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뭐야? 0에 대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나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나 얘네 둘이 뭐에?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넓이가 몇이야? 0.84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죠.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걸 이용해서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다. 해서 쉽게 바로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옛날 문제들이다 보니까 초창기 문제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거 뭐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정규분포 문제는 Z까지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 다음에 표준정규분포는 대칭이니까 대칭인 성질을 이용해서 확률을 찾는다까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